저는 김순자, 올해 68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산 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가네요. 그래도 아들 민우가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정말 효자거든요. 오늘도 저녁 6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우가 왔구나 싶어 얼른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 우리 민우 덕분에 매일매일이 든든해. 민우가 들고 온 쇼핑백에서 익숙한 빨간 건강음료 병을 꺼냈어요. 벌써 2달째 매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처음엔 값이 비싸서 사지 말라고 했는데 민우가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꼭 드세요. 홍삼이랑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어서 몸에 정말 좋대요. 고마워, 민우야. 엄마가 뭐가 아쉬워서.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꼭 드시고 푹 쉬세요.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매일 어머니를 찾아오는 아들이 몇이나 될까요? 옆집 정숙이 언니도 순자야. 내가 복이 많아서 그런 아들을 뒀구나 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우는 아버지를 닮아서 키도 크고 착해요. 어려서부터 말썽 한 번 안 피우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까지 나왔죠. 결혼해서 따로 살지만 일주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찾아와요. 어머니, 그런데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응, 잘 자. 내가 갖다 주는 그 음료 마시면 정말 깊이 자더라. 그럼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불면증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걱정됐거든요. 불면증이라. 사실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민우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 줄 알았나 봐요. 요즘은 정말 건강음료 덕분인지 밤에 푹푹 잠들어요. 민우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정말 마음씨 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도 민우는 정말 기특하다고 자주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은 충분해요? 충분해, 충분해. 어제 만든 김치찌개도 있고. 그래도 내일 며느리랑 같이 와서 반찬 좀 해드릴게요. 정말 고마운 아들이에요. 며느리 수진이도 착하거든요. 처음엔 시어머니가 부담스러울까봐 걱정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어머님 자주 뵈러 와야죠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민우가 부엌일 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든든하고 기특한 내 아들. 이런 아들을 둔 게 정말 감사해요. 건강음료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나는데 처음엔 이상했지만 이제 익숙해졌어요. 민우가 몸에 좋은 건 대부분 쓰다고 했거든요. 어머니, 다 정리했어요. 이제 음료 드시고 편히 쉬세요. 그래, 고생했어. 조심히 들어가. 민우가 나가고 나니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어요. 시계를 보니 아직 저녁 7시밖에 안 됐는데 요즘 이상하게 일찍 잠이 와요.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요. 민우가 매일 이렇게 챙겨주니까 정말 든든해. 이런 아들을 어디서 구하나. 음료를 다 마시고 나니 더욱 졸려졌어요.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소파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한밤중에 문 여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발소리도 들리고. 하지만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마치 몸이 납덩어리가 된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꿈이겠지. 민우가 문 잘 잠그고 갔을 텐데. 다음 날 아침 7시가 넘어서야 눈을 떴어요. 평소보다 1시간이나 늦게 일어난 거예요. 머리가 무겁고 몽롱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어제 민우가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찻잔 하나가 싱크대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쓰는 찻잔이 아니라 좀 다른 거였어요. 이상하네. 이 찻잔 어디서 나온 거지? 혹시 민우가 차를 마시고 간 건가 싶었는데 그렇다면 왜 설거지를 안 하고 갔을까요? 민우는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거실로 돌아오니 또 이상한 게 있었어요. TV 리모컨이 평소와 다른 곳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항상 TV 옆 선반에 놓는데 소파 쿠션 밑에 있더라고요. 내가 어젯밤에 여기 놓았나? 기억이 안 나네. 머리가 아파왔어요. 어젯밤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민우가 가고 나서 음료를 마시고 그 다음은 뭘 했는지 기억이 흐릿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우였어요.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그런데 민우야. 네. 혹시 어젯밤에 다시 온 적 있어?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꿈꾼 것 같아.
어머니가 요즘 잠을 깊이 주무시니까 꿈도 많이 꾸시나 봐요. 건강음료 효과예요. 그런가 봐요. 나이가 드니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민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녁에 갈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알겠어. 조심해서 다녀.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젯밤에 정말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정말 꿈이었을까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고 건강음료를 마시면 잠을 잘 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아니면 환절기라서? 하지만 민우가 매일 챙겨주는 정성을 생각하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이런 아들을 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오늘도 저녁이 되면 민우가 올 거예요. 그 빨간 건강음료와 함께.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음료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이상할까요? 아냐, 민우가 내 건강을 위해서 가져다 주는 건데 괜한 생각하지 말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정말 작은, 아주 작은 의문이었지만요. 오늘 밤에도 그 달콤하면서 쓴 음료를 마시고 깊이 잠들 거예요. 하지만 과연 정말 편안한 잠일까요? 아니면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됐죠. 민우가 저녁에 와서 건강음료를 주고 저는 그걸 마시고 깊이 잠들어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는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전날 밤에는 닫아뒀는데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작은 통장이 다른 곳에 놓여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 두었나? 기억이 안 나네. 오늘도 민우가 왔어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빨간 건강음료를 건네주네요. 어머니,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 그런데 민우야, 네, 혹시 내가 깜박깜박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지 않아?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아, 그런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하겠고 어젯밤에 뭘 했는지도 가물가물하고. 어머니,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가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요? 그래도 걱정돼서 혹시 병원에 한번 가볼까? 병원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워낙 건강하시잖아요.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병원 가보자고 먼저 말했을 텐데 오늘은 왜 말리는 걸까요?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면. 어머니, 괜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오히려 건강음료 드시고 푹 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우가 음료병을 제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간 게 느껴졌어요. 왜 자꾸 음료를 강요하는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어머니, 오늘은 좀 일찍 드세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실 일이 있으시잖아요.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부녀회 모임이 있다고. 아, 맞아요. 부녀회 모임이 있었네요. 그런데 제가 언제 민우한테 그 얘기를 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음료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쓴맛이 강하게 느껴졌어요. 민우야, 이 음료 맛이 좀 이상한데. 그래요? 저번에 사온 거랑 같은 건데. 아, 혹시 유통기한 때문인가? 확인해 볼게요. 민우가 얼른 병을 가져가서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유통기한도 멀쩡하고.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으시나 봐요. 감기 걸리면 미각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하지만 감기 기운은 없는데. 민우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설거지 소리가 나네요. 평소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음료를 조금 더 마셨어요. 정말 이상한 맛이에요. 달콤한 맛 뒤에 뭔가 약품 같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이상하지? 평소와 다른 건가? 그런데 벌써 졸음이 몰려와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요.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몸이 나른해져요. 어머니, 저 이제 갈게요. 푹 쉬세요. 민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요.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졸려서. 그럼 침실로 가서 누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가 제 팔을 잡고 침실로 데려갔어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민우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침대에 누우니 정말 푹 꺼질 것 같았어요.
의식이 흐릿해지면서 민우가 나가는 소리도 잘 안 들렸어요. 이상해. 평소보다 너무 졸리는데.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딸각딸각 하는 소리. 열쇠 소리 같기도 하고. 하지만 너무 졸려서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어요. 의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밤중쯤 됐을까요? 뭔가 소음 때문에 잠깐 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마치 몸이 납처럼 무거웠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도, 서랍 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누가 있는 거야? 도둑인가?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을 뜨려고 해도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소리가 한참 계속됐어요.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거실에서, 심지어 제 침실 문 앞까지 온 것 같았어요. 제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조용해졌어요. 현관문 닫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계는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또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입 안이 마른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나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찬장문이 살짝 열려 있고 서랍도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거실을 살펴보니 더 이상했어요. TV 앞 서랍장 위에 있던 서류들이 약간 흐트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기 옆에 두었던 작은 수첩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여기 놓았는데 어디 갔지? 침실로 다시 가서 화장대를 확인했어요. 첫 번째 서랍이 살짝 열려 있고 안에 있던 도장 케이스가 다른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어젯밤에 정말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걸까요? 전화를 들고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민우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민우야, 혹시 어젯밤에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집 안이 어수선해져 있어. 서랍도 뒤져진 것 같고 수첩도 없어지고. 어머니, 혹시 꿈 아니었을까요? 어제 건강음료 드시고 깊이 주무셨잖아요. 꿈이 아니야. 분명히 뭔가 이상해.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30분 후 민우가 왔어요. 집 안을 꼼꼼히 살펴본 후 말했어요. 어머니, 현관문도 멀쩡하고 창문도 잠겨 있어요. 도둑이 들었다면 흔적이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잘못 본 거야? 어머니가 요즘 잠을 깊이 주무시니까 꿈과 현실을 헷갈리신 것 같아요. 나이 드시면서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민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물쇠를 바꿔볼까?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음료 드시고 푹 쉬세요. 또 건강음료 얘기네요. 왜 자꾸 그 음료를 강조하는 걸까요? 민우야, 그 음료 말인데 혹시 다른 걸로 바꿔볼까? 요즘 맛이 좀 이상해서. 어머니, 이게 가장 좋은 제품이에요. 비싸기도 하고 다른 건 효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직접 알아보고 산 거예요. 이거 말고는 안 돼요. 민우의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강한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뭔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는 거지? 그냥 음료인데. 민우가 가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꿈과 현실을 헷갈린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걸까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어젯밤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료를 마시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오늘 밤에도 민우가 그 빨간 음료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그걸 마시고 깊이 잠들겠죠. 하지만 과연 정말 편안한 잠일까요? 점점 의심이 커져가고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상한 일들. 과연 이게 정말 꿈일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틀이 더 지났어요.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민우가 와서 건강음료를 주고 저는 그걸 마시고 깊이 잠들고 다음 날 아침이면 집 안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고 어제는 옷장 속 옷들이 순서가 바뀌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는 부엌 찬장에서 보관하던 오래된 편지들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정말 내가 미치는 건가? 아니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민우한테는 말하지 않고요. 종합병원 신경과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혈액 검사, MRI, 인지능력 검사까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모든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치매나 인지장애의 징후도 전혀 없고요. 그럼 왜 자꾸 기억이 안 나고 물건들이 없어지는 걸까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수면제나 안정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수면제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요, 약은 안 먹어요. 다만 아들이 갖다 주는 건강음료를 매일 마시는데 건강음료요? 어떤 종류인지 아시나요? 홍삼이랑 비타민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혹시 그 음료를 마신 후에 이런 증상이 시작된 건 아닌가요? 생각해보니 맞아요. 민우가 건강음료를 갖다 주기 시작한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번 그 음료를 가져와서 성분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혹시 알지 못하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확인했어요. 민우가 어제 가져다 준 음료가 하나 남아 있었어요. 라벨을 자세히 보니 성분표가 있긴 한데 너무 작은 글씨로 써 있어서 잘 안 보였어요. 돋보기를 가져와서 봤어요. 홍삼, 비타민 C, 비타민 B. 그런데 뭔가 이상한 성분명들도 있었어요. 의학 용어 같은 어려운 이름들이요. 이게 정말 건강음료가 맞나? 왜 이렇게 복잡한 성분들이?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민우였어요.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나간 걸 어떻게? 응, 병원에 다녀왔어. 병원에요. 왜요? 어디 아프신데라도. 요즘 자꾸 기억이 안 나고 이상해서 검사를 받아봤어. 한동안 말이 없더니 민우가 말했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정상이래. 아무 이상 없다고. 그럼 다행이네요. 괜한 걱정하셨네. 그런데 민우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갖다 주는 건강음료 성분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더라. 또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성분이요? 왜요? 혹시 모르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라벨을 봤는데 너무 복잡하더라. 어머니, 그냥 일반적인 건강음료예요. 의사가 괜한 걱정을 시키네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머니! 민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어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비싼 돈 주고 사다 드리는 건데 왜 자꾸 의심하세요? 이런 민우는 처음 봤어요. 평소에는 항상 부드럽고 다정했는데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해로운 걸 갖다 드릴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확인차. 어머니, 저 오늘 밤에 갈게요.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우가 화를 낸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렸을 때도 워낙 순한 아이였는데 왜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지? 그냥 성분 확인해보자는 건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이 아닌데 혹시 정말 그 음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저녁이 되기 전에 결심했어요. 오늘은 그 음료를 마시지 않아 보자고. 만약 정말 그 음료 때문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라면 오늘 밤은 달라질 거예요. 6시에 민우가 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우야.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아까 전화 때문에 좀 어머니가 저를 믿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제가 언제 어머니한테 잘못한 적 있나요? 없어요. 정말 없어요. 민우는 어렸을 때부터 효자였어요. 없지. 물론 없지. 그럼 저를 믿으세요. 이 건강음료는 정말 어머니 건강을 위한 거예요. 민우가 평소보다 더 큰 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제 앞에 놓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꼭 드세요. 어머니 몸에 좋은 거니까. 꼭 드시라고. 왜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을까요? 민우야,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마시면 안 될까? 안 돼요.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매일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하루라도 걸으면 안 돼요. 하지만 어머니, 제 말 안 들으실 거예요? 민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절박해 보이면서도 차가웠어요. 할 수 없이 병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마시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마시지 않겠다고. 그럼 마실게. 병을 입에 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시지 않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척만 했어요. 다 드셨어요? 응, 마셨어. 민우가 빈 병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속지 않았나 봐요. 그럼 푹 쉬세요. 내일 봐요. 민우가 나간 후
저는 긴장하며 기다렸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졸음이 왔을 텐데 오늘은 멀쩡했어요. 역시 그 음료에 뭔가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도 전혀 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어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그 음료에 분명히 수면제 같은 게 들어있다는 걸. 밤 11시쯤 됐을까요?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어요. 누가 들어오는 거지? 민우인가? 침실에서 몰래 문틈으로 봤어요. 정말 민우였어요.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왜 밤에 몰래 들어오는 거지? 민우가 거실로 가서 뭔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서류들을 뒤적이고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아들이 밤에 몰래 들어와서 집을 뒤지고 있다니.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민우가 부엌 찬장도 뒤지고 심지어 제 침실문 앞까지 왔어요. 그때 재빨리 침대로 뛰어가서 자는 척했어요.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민우가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다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어요. 정말 나갔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3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어요. 민우는 정말 나간 것 같았어요. 거실을 확인해보니 역시 어수선했어요. 서랍들이 뒤져 있고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도대체 뭘 찾는 거지? 왜 밤에 몰래 들어와서?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우가 매일 건강음료에 수면제를 타서 저를 재우고 그 사이에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도대체 왜? 무엇을 찾는 거죠? 그리고 왜 몰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내야 해요. 내일부터는 정말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효자 아들이 어머니한테 수면제를 타서 몰래 집을 뒤진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잠 못 이루는 밤이 시작되었어요. 드디어 진실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민우는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이후로 며칠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민우가 올 때마다 건강음료를 마시는 척하고 몰래 버렸거든요. 그런 밤에 민우가 와서 집을 뒤지는 걸 또렷한 정신으로 지켜봐야 했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도대체 뭘 찾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가 없어서 옆집 정숙이 언니한테 가기로 했어요. 정숙이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지만 정말 든든한 분이거든요. 정숙이 언니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 순자야?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언니, 할 말이 있어서요. 좀 들어가도 될까요? 그럼 들어와. 차 한잔 하자. 정숙이 언니가 차를 우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 무슨 일 있어? 언니, 이상한 말 할 건데 끝까지 들어주세요. 뭔데 걱정되게.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건강음료 이야기, 밤에 민우가 몰래 들어와서 집을 뒤지는 이야기, 모든 걸 다 말했어요. 정숙이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듣고 계셨어요. 순자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네, 정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럼 민우가 정말로 밤에 너희 집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요. 제가 직접 봤어요. 정숙이 언니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있어. 뭐가요? 민우가 밤에 너희 집에 가는 걸 몇 번 봤거든. 뭐라고요? 정숙이 언니도 봤다고요? 언제요? 어떻게? 나 잠이 안 와서 밤에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는 일이 많잖아. 그런데 한밤중에 민우가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걸 2-3번 봤어. 정말요? 응. 처음엔 순자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너무 자주 그러길래 이상하다 싶었어. 드디어 증인이 나타났어요. 저만 본 게 아니었어요. 언니, 언제부터 그런 걸 봤어요? 1달 전쯤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꽤 됐어. 1달 전. 그게 바로 민우가 건강음료를 갖다 주기 시작한 때와 비슷해요. 그런데 순자야, 민우가 도대체 뭘 찾는 것 같아? 모르겠어요. 서류 같은 걸 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언니,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이 언니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자야, 이거 심각한 문제야.
아들이 어머니한테 수면제를 타서 몰래 집을 뒤진다는 게 저도 믿기 힘들어요. 우리 민우가 왜 이런 짓을. 혹시 민우가 요즘 돈이 필요한 일이 있나? 사업이나 뭐 그런 거. 생각해보니 최근에 민우가 돈 이야기를 종종 했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 회사 상황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그러고 보니 요즘 돈 걱정을 자주 하긴 했어요. 그럼 혹시 내 집이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민우가? 언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인데. 춘자야,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 재산을 노리는 자식들. 정숙이 언니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뉴스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민우가 정말로 뭘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지. 어떻게요? 나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정숙이 언니가 방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작은 녹음기와 카메라였어요. 이걸로 녹음하고 촬영해. 민우가 밤에 와서 뭘 하는지 다 기록하는 거야. 이런 걸 어디서? 우리 손자가 학교 과제할 때 쓰라고 사준 건데 안 쓴다고 하더라.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정말 든든한 언니예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 주시다니. 하지만 언니, 이게 발각되면. 걱정 마. 아주 작은 거라서 잘 안 보여. 여기저기 숨겨놓으면 돼. 그래도 무서워요. 춘자야, 이대로 계속 당하고 있을 거야? 민우가 뭘 노리는지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 정숙이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알겠어요.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바로 나한테 와. 알겠지? 네, 고마워요 언니. 집에 돌아와서 정숙이 언니가 준 녹음기와 카메라를 살펴봤어요. 정말 작고 간단해 보였어요. 카메라는 거실 책장 뒤에 숨기고 녹음기는 TV 근처에 두기로 했어요. 민우가 늘 뒤지는 곳들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녁 때 민우가 왔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음료를 가져왔어요. 어머니, 요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여요. 혹시 아픈 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오늘은 일찍 드시고 푹 쉬세요. 역시 또 건강음료를 권하네요. 이제는 정말 확신해요. 이 음료에 수면제가 들어있다는 걸. 마실게. 마시는 척하고 다시 몰래 버렸어요. 민우가 나간 후 녹음기와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어요. 오늘 밤에 민우가 오면 모든 걸 기록할 수 있을 거예요. 밤 11시 30분쯤 현관문에서 조심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민우가 왔어요. 저는 침실에서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민우가 손전등을 켜고 거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를. 민우가 서랍을 뒤지면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있는 거야?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뭔가를 찾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도대체 뭘 찾는 걸까요? 민우가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짜증이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젠장, 도대체 어디 숨겨놓은 거야?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들이 있을 텐데. 은행 서류라고요? 민우가 제 은행 서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이랑 도장은 찾았는데 정작 중요한 서류가. 통장과 도장을 찾았다고요? 언제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제 확실해졌어요. 민우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30분 정도 더 뒤진 후에 민우가 나갔어요. 저는 곧바로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어요. 내일 아침에 정숙이 언니한테 가서 이 녹음을 들려드려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민우와 맞서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민우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드디어 민우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과연 어떤 충격적인 진실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숙이 언니한테 달려갔어요. 녹음기를 들고 가서 어젯밤에 녹음된 민우의 목소리를 들려드렸어요. 어머나, 순자야. 이거 정말 민우 목소리 맞아? 네, 틀림없어요. 정숙이 언니도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녹음을 다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춘자야,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민우가 내 은행 서류까지 찾고 있다는 건 언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을 거야. 아니면 빚이 있거나. 빚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민우가 빚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건가요? 언니, 어떻게 하면 민우가 빚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 한번 알아봐 줄까? 그래 주세요. 제발. 정숙이 언니가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와 이야기했어요. 20분 정도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춘자야, 앉아. 왜요? 뭔가 알아냈어요? 민우가 빚이 엄청 많아. 얼마나요? 2억이 넘는다고 해. 2억이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빚을? 도박이야. 도박빚이라고 하더라. 도박, 우리 민우가 도박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 뭐가 더 있어요? 민우가 이미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고 해. 아직 승인은 안 났지만 무슨 소리예요?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을 담보로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허락한 적 없는데. 서류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 도장이랑 통장을 구했으니까. 아, 그래서 밤마다 와서 제 도장과 통장을 찾았던 거구나. 그리고 은행 서류까지. 언니, 이걸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은행에 가서 확인해 봐야 해.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경찰서예요? 당연하지. 이건 사기야. 사기. 아들이라고 해서 봐줄 일이 아니야. 정숙이 언니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제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니 정말로 민우가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드님이 어머님 명의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셨는데 혹시 아시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제가 허락한 적도 없고요. 그럼 이건 명의 도용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신청을 취소시키고 어머님 통장도 지금 즉시 정지시키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는데 정말로 제 도장이 찍혀 있고 제 서명도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어요. 이 서명도 위조된 것 같네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민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어요. 민우야,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민우야, 엄마한테 할 말 없어? 할 말이요. 무슨? 은행에 다녀왔어. 한동안 말이 없더니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도박을 했다면서. 빚이 2억이나 된다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밤마다 우리 집에 와서 내 도장이랑 통장을 훔쳐간 걸 다 봤어.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뭘 설명해? 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며? 내 허락도 없이?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그럼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몰래 이런 짓을 했어? 말씀드려봤자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속인 거야? 매일 수면제를 타서 먹여가면서? 어머니, 그건 그것도 다 알고 있어. 너 하는 짓 다 녹음했어. 전화기 너머로 민우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 지금 갈게요. 이야기 좀 해요. 오지 마. 이제 너 같은 아들 없어. 어머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30분 후에 민우가 왔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러댔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설명할 게 있어요. 가. 당장 가. 어머니, 제발. 저도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힘들면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왜 속였어?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걱정하게 하려고 속인 거야? 말이 돼?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빌었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민우가 돌아갔어요. 저녁에 정숙이 언니가 와서 위로해 주셨어요. 춘자야, 많이 힘들지? 언니,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민우가 이런 아이였다니.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어떻게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민우가 더 이상 못 건드리게 모든 재산을 안전하게 처리해야 해. 경찰에 신고하면 민우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명의도용은 범죄야. 하지만 내 아들인데. 춘자야, 이런 식으로 봐주면 민우는 절대 안 변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 정숙이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민우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무슨 기회야?
너 이미 충분히 기회가 있었어. 어머니, 제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믿을 수 없어. 이미 엄마를 몇 번이나 속였는데. 그럼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도박도 끊고 빚도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너 혼자 2억을 어떻게 해결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어머니 집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게요. 이미 늦었어, 민우야. 어머니,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 어머니, 제발.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내가 평생을 키운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니.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민우가 선택한 길이니까 결과도 감수해야 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정숙이 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낼 거예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아파요. 내 아들이라는 믿음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다니. 드디어 민우의 모든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우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가라고 했잖아. 어머니, 저 정말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절박하고 위험해 보였어요. 무슨 큰일? 빚쟁이들이 찾아왔어요. 오늘까지 돈을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그거 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야. 어머니, 제발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우는 계속 문을 두드리며 빌었어요. 그때 정숙이 언니가 와서 상황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춘자야, 일단 문을 열어봐. 이상해. 하지만 언니, 뭔가 이상해. 민우 상태가 보통이 아니야.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어요. 민우가 들어오는데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빚쟁이들이 어머니 집 주소까지 알아냈어요. 어머니도 위험해요. 뭐라고요? 저도 위험하다고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위험해? 제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 신청한 걸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까지 연락할 수도 있어요. 정숙이 언니가 민우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내가 저질러 놓고 이제 와서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려고 해? 아니에요. 저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오늘만 어머니 집에서 피해 계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순자 씨 댁인가요? 네, 그런데요? 아드님 민우 씨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민우 씨가 저희한테 빚이 좀 있거든요.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정말로 빚쟁이들이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왜 아들 빚을... 아드님이 어머님 집을 담보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당연히 아시는 줄 알았는데.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곤란하네요. 어쨌든 아드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요. 다른 방법이 뭐예요?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우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우야,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빌린 거야? 그냥 일반 대부업체가 아니에요. 뭐라고? 정숙이 언니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민우야, 설마 사채업자들한테? 네, 사채라고요? 민우가 사채를 썼다고요? 민우야, 미쳤어. 사채를 왜 써?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돈을 안 빌려줘서. 그럼 포기했어야지. 왜 사채까지?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협박을. 그때 또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민우 전화였어요. 민우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민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분 후에요. 네. 전화를 끊고 나서 민우가 더욱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그 사람들이 30분 후에 여기로 온대요. 여기로? 네, 직접 어머니를 만나보겠다고. 정숙이 언니가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춘자야, 일단 여기서 나가자. 위험해. 어디로 가요? 내 집으로 와.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안 돼.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어떻게?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시든지 아니면 집을 팔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미쳤어? 내가 왜 내 빚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국 내 재산으로 내 빚을 갚으라는 거잖아. 어머니, 저도 죽고 싶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정숙이 언니가 민우에게 화를 내셨어요. 민우야,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아? 어머니한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게 아들이 할 일이야?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처음에는 조금만 빌릴 생각이었는데 도박을 왜 했어? 왜? 처음에는 재미삼아. 그런데 딴 돈이 있으니까 계속하게 되고 나중에는 잃은 돈을 되찾으려고. 전형적인 도박 중독자의 변명이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우가 시계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벌써 왔어요. 누가? 그 사람들이요. 정숙이 언니가 저를 붙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춘자야, 뒷문으로 나가자. 빨리. 하지만 민우가 막아섰어요. 어머니, 도망가면 더 큰일 나요. 그냥 만나보세요. 싫어. 난 그런 사람들 안 만날 거야. 어머니, 제발요. 그냥 이야기만.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그러더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김순자 씨, 계시죠?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정숙이 언니 뒤에 숨었어요. 민우가 문으로 가서 말했어요. 잠깐만요. 지금 열어드릴게요. 민우야, 안 돼. 하지만 민우는 이미 문을 열었어요.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말 무서워 보였어요. 어머님이 김순자 씨시죠? 네. 그런데 아드님 때문에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일이 제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민우가 저를 이런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이었어요. 내 아들이, 정말 내 아들이 맞나요? 드디어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순자 할머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와 정숙이 언니는 소파 한쪽 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민우는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저희한테 2억 3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2억 3천만 원이요? 민우가 처음에 말한 것보다 더 많았어요. 아, 네.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원래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들이 혼자 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드님이 어머님 집을 담보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도 보증을 서신 줄 알았는데 보증이라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그때 그 사람 중 한 명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죠? 서류를 보니 정말로 제 도장이 찍혀 있고 제 서명도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님 도장이랑 서명이 있잖아요. 저는 민우를 돌아봤어요. 민우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민우야, 내가 엄마 서명을 위조한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정숙이 언니가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예요. 사기죄잖아요. 그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기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돈을 갚는 거죠. 그럼 민우한테 받으세요. 나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민우 씨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실업자거든요. 실업자라고요? 민우가 회사를 그만뒀다고요? 민우야, 회사 그만뒀어? 네, 한 달 전에. 한 달 전. 그때가 바로 민우가 건강음료를 갖다 주기 시작한 때예요. 왜 말 안 했어? 말씀드려도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말했어요. 어쨌든 돈은 받아야겠어요. 어머님 집밖에 방법이 없네요. 네요. 제 집은 절대 안 줘요. 그럼 어쩌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을 아들의 도박비 때문에 빼앗긴다고요? 민우야! 네,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어머니, 매일 수면제를 타서 먹이고 밤에 몰래 들어와서 내 도장이랑 통장을 훔쳐가고 내 서명까지 위조하고. 민우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서운 사람들까지 데리고 와서 엄마를 협박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왔는데? 제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좋아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민우는 제 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민우의 빚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요. 하지만 보증서에 그 보증서는 위조된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서명한 적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민우와의 통화를 녹음한 테이프였어요. 이걸 들어보세요. 테이프를 틀었어요. 민우가 제게 서류를 위조했다고 실토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죠? 민우가 직접 위조했다고 인정한 녹음이에요. 법적으로 이 보증서는 무효예요. 어머님, 설마 저는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민우가 밤에 집을 뒤지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민우가 밤에 몰래 들어와서 제 도장이랑 통장을 훔쳐가는 사진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했어요. 민우 씨, 이게 사실이에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실이에요. 그럼 보증서가 가짜라는 거네요. 네, 그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봐, 민우 씨, 내가 우리를 속인 거야. 죄송합니다. 어머님한테 보증을 받았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그때 저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이미 경찰서에 제출했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봤어요. 경찰서에요. 네, 명의도용 서류 위조, 절도, 모든 걸 신고했어요. 사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도 녹음되고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 숨겨둔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그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요. 우리는 단순히 돈 얘기하러 온 거예요. 협박하러 온 거 아니에요? 협박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무서운 표정으로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정숙이 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분들 이제 가세요. 더 있으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더니 일어났어요. 민우 씨, 우리 나중에 따로 만나죠. 그리고 어머님, 아드님 교육 좀 잘 시키세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민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우야, 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야. 어머니, 나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넌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진짜로 뉘우치고 있어? 아니면 들켜서 아쉬워하는 거야? 민우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뉘우친다는 거야? 아쉬워한다는 거야?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그래, 그럼 이제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민우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죄송했어요. 알겠으니까 가. 민우가 나간 후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정숙이 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춘자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언니,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아니야. 이런 때일수록 냉정해야 해. 하지만 내 아들인데. 춘자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아. 민우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언니 말이 맞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내야 할 때였어요. 내일 아침에는 정말로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악몽을 완전히 끝낼 거예요. 드디어 순자 할머니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일까요? 마지막 결말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언니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민우를 신고했어요. 경찰관들도 이런 경우가 요즘 많다며 안타까워했어요.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일을 참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신고하신 게 다행이에요. 일주일 후 민우가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명의도용, 서류 위조, 절도, 여러 가지 죄목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봤어요. 정말 나는 좋은 어머니였을까? 민우를 잘못 키운 건 아닐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속지 않아도 되니까요. 정숙이 언니가 찾아오셨어요. 춘자야, 어떻게 지내? 괜찮아요, 언니. 생각보다 후련해요. 정말로? 네, 이제야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누가 들어올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한 달 후 민우의 재판이 있었어요. 변호사가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법정에서 민우를 봤어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운이 나빴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를 용서 못하세요? 용서는 할 거야. 하지만 받아주지는 않을 거야. 무슨 차이예요?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고, 받아주는 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 때 하는 거야. 언제쯤 받아주실 건가요? 내가 진짜로 뉘우치고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되면. 그럼 언제가 될지.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민우야. 민우는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어요. 민우가 감옥에 간 후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건강음료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밤에 누군가 들어올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가장 좋은 건 정숙이 언니를 비롯한 동네 할머니들과 더 가까워진 거였어요. 진짜 가족 같았어요. 춘자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같이 먹자. 고마워요, 언니. 뭘,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맞아요. 이제 저는 혈연보다 더 소중한 가족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 생각이 났지만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아마 민우도 감옥에서 많은 걸 깨달을 거야. 그때까지는 기다려볼게. 6개월 후 민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감옥에 와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으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 돈마저 노렸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어요. 어머니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다만 제가 정말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나중에 제가 나와서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하고 정말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까지 기다려주세요.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다행스러운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민우가 진짜로 뉘우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정숙이 언니한테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춘자야, 민우가 변하고 있는 것 같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기다려볼 거예요. 그게 맞지? 진짜 변했는지 확인해봐야지. 1년 후 또 편지가 왔어요. 민우가 감옥에서 잘 지내고 있고 여러 자격증도 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출소 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놨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께 의존하지 않겠어요. 제 힘으로 빚을 갚고 제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겠어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2년 후 민우가 출소했어요. 하지만 저한테 바로 오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는 먼저 일을 해서 빚을 갚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나서 찾아뵐게요. 6개월 후 민우가 작은 봉투를 들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우야. 많이 변했구나.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에서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번 돈이에요. 앞으로 매달 갖다 드릴 거예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민우야. 어머니, 저 정말 많이 후회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거라는 걸. 그래, 맞아. 어머니, 제가 다시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한참 생각해봤어요. 정말 민우가 변한 것 같았어요. 천천히 해보자, 민우야.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어머니, 기다릴게요. 그날부터 민우는 정말 달라졌어요. 매달 돈을 갖다 주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니 정말로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정숙이 언니도 민우가 정말 변했다고 하셨어요. 오늘 민우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빚을 다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정말로 아들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민우야, 넌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어. 다만 잠시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지. 어머니, 하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야. 민우가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기쁜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이 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춘자야, 정말 잘 됐다. 민우가 진짜로 변했네. 네, 언니.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그런데 순자야, 너도 많이 변했어. 저도요? 응. 예전엔 너무 순진했는데 이제는 정말 지혜로워졌어. 맞아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무조건 믿지 않아요. 하지만 진심은 알아봐요. 언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가 없었다면 뭘,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정말 그래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민우도 이제 다시 제 가족이 되었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건강한 가족 관계예요. 오늘 밤에는 정말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누군가 몰래 들어올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참 밝게 빛나고 있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네요. 고마워, 민우야. 엄마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줘서,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해줘서.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심은 언제나 받아들일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배운 가장 소중한 지혜니까요. 에필로그. 3년 후, 민우는 작은 식당을 차려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저와 정숙이 언니,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해요. 진짜 가족처럼요. 가끔 젊은 분들이 물어봐요. 할머니,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은 무조건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정말로 변할 수 있도록 엄하게 가르치는 것도 사랑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변했을 때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속고 계신가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무시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